예, 20대 국회 원구성의 법정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협상을 모두 마쳐야 되는데요. 여야 3당의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YTN 이동우 정치 담당 부국장, 또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가 일당이 됐으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은 더민주에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원구성 법정 기한 내에 가능할까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금 또 월요일날 현충일까지 겹쳐서 일반 직장들은 지금 다음 주 화요일날 시작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 기간 동안에 다른 일반 직장들은 쉬더라도 국회의원들 양당에 더구나 협상 맡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노력을 해서 뭔가 전향적인 결과를 내놔야 예. 다음 주 화요일날 개시가 될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의장을 뽑고 2, 3일 내에 상임위 구성하는 그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그런 절차를 감안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일정일 못 지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질문했을 때는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이전에 잘못된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인들의 의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20대 총선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더구나 여소야대에다가 3당 체제이기 때문에 뭔가 협치가 가능하겠냐 했는데 예.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서는 제 날짜를 넘길 가능성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여야가 지금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의장직과 또 알짜 상임위를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야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 윤재희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원 구성은 국회 4년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데요.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꾸려져서 더욱 삿바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자, 가장 관심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가 없고요. 표결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막강합니다. 자, 권한을 한번 보시죠. 자, 국가의전 서열에서도요, 대통령에 이어서 2위로 오부 요인 중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특히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대 때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에 특화시킨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역대 국회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988년 13대 총선 때는 야 4당 체제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여당이자 원내 1당이었던 민정당 김재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됐습니다. 자, 15대 때는 DJP 연합으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1998년 1당이 아닌 자밀련의 박준규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자리를 했고요.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지만 2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이만사 부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들어서는데요. 당시 한나라당의 박관용 의장입니다. 자, 이 시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의 경랑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주겠다며 과감한 양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법사위원장은 왜 중요할까요? 상임위원장 가운데 핵심은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몰려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으로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작은 국회라고도 할 만하죠.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 주 화요일인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9일까지도 상임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지각 개원일지 아니면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아니면 또 야당이 새 과시를 할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국회의장과 또 알짜 상임위 어느 당에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더민주에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된다면은 7일 날 야3당만이라도 모여서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전례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뭐 야3당만이 특히 이제 야당만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특히 국민의당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3당만이 단독으로 해서 자유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장 선출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당초에는 자유투표도 검토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자유투표를 하면은 이제 야3당만이 했을 때는 뭐 여론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좀 입장을 좀 바꾼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야당만의 어떤 자유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이 야당이 이제 독주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여론으로부터 이제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만이 이제 단독으로 해서 자유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일은 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계속 협상이 틀어질 경우에는 어쨌든 야당이 현재 167석으로 과반을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123석이고요. 그다음에 예. 국민의당이 38석, 그다음에 정의당이 6석. 그래가지고 뭐 새누리당 122석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야3당이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계속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야3당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선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의장을 선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야3당이 수로는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은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새누리당은 당초에 국회의장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상당히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은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막판에 이제 결정돼가는 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대한 이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하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국회의장을 집권 여당이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중간에 다시 하게 돼가지고 이제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일부는 이런 해석이 혹시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정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국회의장을 여당 쪽에서 배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예. 그건 확인된 바가 아니고요. 저는 대체로 국회의장은 초기에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황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이번에 20대 당선된 사람 중에 최다선이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 8선 아니겠습니까? 예. 서청원 의원도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은 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할 말이 없다. 본인도 그래서 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국회의장은 지금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건은 중요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서로 배분하느냐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국회의장을 더 민주에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차질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19대에서도 정의와 국회의장이 사실 청와대와 때로는 각을 세우기도 하고 뭐 때로는 상당히 좀 엇박자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야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어느 정도 노선을 좀 수정한 것 같아 보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뭐 국회의장을 야당에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막판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무소속 한 7명 정도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사실상 새누리당 성향의 소속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의원들을 빨리 영입을 해서 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여론 내지는 당내 압박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까지는 뭐 원구성 협상 전에는 원구성 타결 전에는 어쨌든 입당이 없다고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그런 압박이 가해지면 뭐 그 7명이 들어오면 129석으로 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구성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그거는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또 뒤집어야 되는 거고 또 여론이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시건을 한 것이니까 새누리당이 또 민의를 또 저버린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각종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장을 반드시 여당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그 입장을 강하게 가지면서 두 가지 포석인 거죠. 반드시 의장을 가져오겠다. 아니면 그거를 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예.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 아마 그런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여야 3당이 국회의장과 또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달 말로 다가온 동남권 신공항 유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지역 의원과 PK 지역 의원 사이에서 경남 밀양에 유치해야 할 것이냐, 또 부산 가덕도에 유치를 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더민주의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신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공약 내용을 잠시 들어보셨는데 부산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주신다면은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했는데 바로 5명이 뽑혔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5명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면서 5명만 뽑아준다면 했는데 5명이 예. 뽑혀버렸어요. 예, 그럼 박근혜 정부 이제 임기 기간 동안에 하겠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대표가 직접 골라서 착공할 것도 아니고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프랑스 쪽에서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두 지역 중에서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겠고 또 정부가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지는 강하게 표명했고 여기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결정 이전에 전문가들 판단해서 두 후보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하겠는가 이게 결론이 나겠죠. 지난 2011년에는 두 군데 중에서 타당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두 군데 어디라도 과연 현재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는데 밀양이냐 가덕도 어느 쪽 중에서 더 효율성이 더 있고 더 필요한가 이 판단의 과정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TK와 PK 간의 감정 싸움까지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이슈가 좀 재밌는 게요.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꽃놀이패고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주 그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딜레마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제 PK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TK 지역에서 아주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PK 지역으로 좀 TK 지역 밀양으로 가게 되면 뭐 물론 밀양이 이제 경남에 있습니다만 뭐 그 대구 경북지에 워낙 가깝기 때문에 예. 그 TK 지역에서는 이제 그걸 강력히 이제 요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예. 부분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PK 지역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PK 지역으로 오게 되면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래서 예. 유치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예. 만약에 PK 지역으로 오지 않으면은 그 덤터기는 다 새누리당에서 뒤집어쓰게 돼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그렇죠. 이게 예. 뭐 이번 달 말에는 이제 6월 말에는 결정이 될 예정인데 참 그 2011년에는 물론 이제 그 커트라인 50점을 다 못 넘었어요. 양쪽 그 가덕도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못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는 뭐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해공항의 수요가 이미 뭐 초과된 상황이고 예. 앞으로 뭐 이쪽에 그 수요가 엄청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인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과 부산 이 지역 간의 갈등도 물론 상당히 이제 심하게 번지고 있지만은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여권 내부의 갈등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신공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처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전하고 24시간 뜨고내릴 수 있는 그런 공항의 필요성, 가덕도 입지의 그런 어떤 우수성 이런 것.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초에 시도지사들이 합의한 그 입장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덕도 유치가 불발이 되면은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는 사퇴하겠다라는 배수진까지 쳤고 부산 의원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동남권에 신공항이 갑자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달 말에 이제 그 공항 최종 선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열을 내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에 이제 새로운 국제공항이 하나 생기냐 안 생기냐는 지역의 여러 부분에 대한 그거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산업 부분이라든가 관광객 유치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지역 예. 경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선거에서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어느 후보든가 그 문제를 내걸 수밖에 없었죠. 예. 지금 서병수 시장 여기에 가덕도 유치가 되지 않으면 본인 사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지난번 그 세종시 논란 때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가 삭발까지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결국 사퇴까지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하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재옥 의원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가 결국은 집권 세력으로서 해법은 정치권은 손을 떼고 지금 이 영역을 담당해서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전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예. 사정을 가지고 여기저기 하다 보면 각자 입장을 가지고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정부와 당정 합의해서 이 문제는 정치권 논의를 벗어나서 전문가 판단에 맡기자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계속해서 지역 민심을 동원하고 물밑에서 이런 작업하는 이런 저런 작업은 계속 되겠죠. 예.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공항 유치를 놓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당연하죠. 거기에 이제 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역도 정서라는 게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뭐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적 그 유발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예. 이게 뭐 공사비만 해도 거의 한 10조 가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공항이 유치되면 뭐 각종 그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류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도 그렇고 뭐 부산 경남 지역도 예. 상당히 지금 그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아주 큰 그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두 군데 다 줄 수는 없고 한 곳을 선정해야 돼서 워낙 또 갈등이 심하니까 외국 업체, 프랑스 업체의 이 선정 평가 작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끼어드는 것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중대 지역 사업이 어느 한쪽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탈락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밀양하고 가덕도를 두고 한 군데는 이제 공항으로 당첨이 되고 다른 한 지역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다른 보상 효과를 노려서 균형 정책을 취해준다 하면은 예. 두 지역만 한정되면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그 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청이라든가 다른 수도권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호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국토 균형 정책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또 그런 보완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당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프랑스 회사의 영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판단에 일단은 맡기는 방향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자, 국책 사업에 적절한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남권 신공항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정치 담당 부국장 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